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 11월 초까지 이어진 늦더위 탓에 지난해보다는 20여일 늦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빈대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빈대 대책본부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하고 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퇴치제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심장 질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5년 전보다 40%가량 늘어난 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환자의 증가 비율이 40%로 전체 환자 증가 비율 20%의 2배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LGU 플러스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해 한때 LGU 플러스의 와이파이와 TV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LGU 플러스 측은 이번 장애가 장비 오류 때문이었다며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평가해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공개했습니다. 1회 세탁 기준 세제 비용은 종류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났고 세척 성능도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세제 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인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서울에도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확장한 차가운 공기 영향으로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4.6도까지 떨어지고 강원도 정선 영하 3.7도, 서울 1.8도 등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지난해보다 20여일 늦게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들겠지만 주말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등급의 폭설 경보가 발령됐던 중국 북동부 헤이룽 장성에서 체육관이 무너지며 중학생 3명이 숨졌습니다. 관영통신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그제 오후 7시쯤 헤이룽 장성 자무스시 환안현의 한 체육관이 무너졌습니다. 붕괴 당시 체육관 안에서 농구를 하던 중학생 7명 중 3명은 건물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지붕 전체가 무너진 채 벽체만 앙상하게 남아 폐허로 변한 체육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가 난 체육관은 2층 규모이고 붕괴 면적은 500제곱미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당국은 체육관 운영 책임자들을 체포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학 기숙사 고시원 찜질방에 이어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빈대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빈대 대책본부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하고 한 달 안에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휩쓴 빈대가 우리나라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에 이어서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은 못 자죠. 한 2, 3일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30여 건, 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빈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대책본부 총괄을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고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매주 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와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방제에 나섭니다.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를 없애기 위해 퇴치제 효능도 높입니다. 해외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퇴치제를 서둘러 도입할 수 있게 다음 주까지 긴급 사용 승인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방역업체와 함께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빈대 확산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대 발생 현황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10대, 20대 젊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현황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환자 수는 2018년 152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183만 3천여 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진료비는 지난해 2조 5천억 원으로 5년 만에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대 환자는 1만 3천여 명, 20대 3만여 명으로 각각 5년 새 40% 정도씩 증가했고 30대도 4만 8천여 명으로 27%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심장질환자 증가에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등 식생활 변화와 운동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간호조무사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출신 전문의로 속여 무면허 수술과 시술을 하고 10억 원을 챙긴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 사기도 벌였는데 환자들은 불법 수술의 피해자인 동시에 보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차상한 기자입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성형수술이 시작됩니다. 의사인 것처럼 거침없는 손놀림. 하지만 집도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50대 A씨가 위조 면허로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수술을 진행했던 겁니다. 해당 병원은 이 간호조무사를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전문의로 홍보해 300명이 넘는 환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눈이 감기지 않거나 수술 부위가 엉망이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거 생각하면 말은 못해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만지지를 못해요. 여기 아예 죽지는 않고 그리고 이쪽은 자고랑 항상 이렇게 구워요. 경찰 조사에서는 보험 사기도 드러났습니다. 성형수술이나 시술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를 한 것처럼 가짜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줘 환자가 보험금을 타내게 한 겁니다.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피해 금액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억 원이 넘습니다. 병원에는 면허가 있는 정식 의사도 있었는데 성형수술을 배우려고 수술 장면을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강남에서 실제로 했다고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의사들조차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운영한 대표와 가짜 의사 A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환자 모집책,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등 31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환자들이 의사 면허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곳곳이 물관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한 방법으로 아시아 물관리 기관들이 모여 물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회의에 우리 물 기업들이 현지 업체들과 전시회와 발표회를 함께 열어 시장 진출을 꾀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지역 물 문제 해결을 고민하기 위해 24개국 160여 개 기관이 모여 만든 아시아 물위원회. 각 나라 대표들의 19번째 이사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 관련 협력 의제 논의에 더해 우리의 선진적인 물 관리 기술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필리핀 물 기업들과 발표회와 전시회를 함께 준비한 우리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저희가 계속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필리핀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진출해보는 그런 곳입니다. 마닐라의 대표 수처리 업체들과 함께 미팅을 하게 되었고요. 향후 이들과 함께 협력 파트너십을 방안을 강구하고 또 수출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기간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청과 물관리 협력 관련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 30여 곳이 참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We are looking at K-Water for our long-term water source that it has to be implemented and hopefully that will be approved by the President. 국내 물 분야 디지털 첨단 기술과 기후변화 산업 육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공유 등으로 한국, 필리핀 간 물산업 협력에 교두보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필리핀뿐 아니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맞춰 댐과 강 유역을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내용으로 아시아 개발은행과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관리와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LGU+ 인터넷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오후 내내 불편을 겪었습니다. LGU+는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가 저녁 8시쯤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애로 인해 이용자 일부는 한때 LGU+가 제공하는 와이파이와 TV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고객센터에서 관련 안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LGU+ 측은 IP를 할당하는 장비에 오류가 생겨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번 장애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애가 발생한 원인과 피해 시간,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추가 조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일반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제 어떻게 고르고 계신가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 중인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가격과 세척력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주부 강숙자 씨는 집에서 쓰는 세탁세제를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절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세탁도 잘 되는 그런 제품을 쓰고 싶은데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일반 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세척력과 가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염 종류별로 세척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이나 흙 같은 오염물은 다우니와 커클랜드, 리큐 제품이 상대적으로 잘 지워졌고 혈액이나 잉크같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다우니, 커클랜드, 퍼실 제품을 썼을 때 가장 깨끗했습니다. 가격은 1회 세탁 비용 기준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세제양을 기준으로 1회 세탁 비용은 갤럽 제품이 4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328원인 다우니로 가장 저렴한 갤럽과 8배 차이가 났습니다. 세척 성능이 우수하면서 1회 세탁 비용이 저렴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커클랜드와 리큐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색상 변화와 이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거나 액성이 표시와 다른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제에 대한 품질과 가격 정보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지만 아직 과학을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연구자들도 대중에게 과학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경영지원본부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국가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국가연구 장비 총괄 관리와 분석과학 기술 관련 연구 개발, 연구 지원 및 공동 연구 수행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본원은 대전광역시에 있으며 지역 조직으로 청주의 오창센터 등 지역에 전국에 7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조 500억 원의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의 주관 기관이기도 합니다. 아, 네. 자, 그런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하면 기초과학연구원, 그 IBS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국가연구시설 장비를 총괄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반면에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프론티어적인 연구를 위해 큰 예산과 고급 인력을 투입해 큰 규모의 거대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는 1988년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며 IBS는 2011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과학 대중화에 다른 출연연구와 비교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청소년들은 이공계 진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우리 연구원은 다양한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우수한 과학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과학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과학인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과학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주니어 닥터와 엑스사이언스라는 대표적인 과학문화 브랜드가 2개 있습니다. 이 2가지 대표 과학문화 브랜드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과학 연구 현장을 체험하며 과학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16년 차를 맞는 과학기술 청소년 박사 주니어 닥터는 1만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과학체험 프로그램입니다. KBSI 주관으로 대덕 연구개발 특구 일원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KBSI 독자적인 과학체험 프로그램인 엑스사이언스는 KBS가 보유한 첨단 연구 장비를 활용해서 대중들에게 과학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X는 실험, 탐구, 체험 영어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철자로 포함된 문자로 이제 첨단 과학에 대한 실험, 탐구, 체험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주니어 닥터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출연연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 유일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는 우수한 과학 기술자와 첨단 연구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평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연구개발 특구에 집적된 다양한 과학기술 인프라와 성과를 여름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과 호흡하며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과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여름방학 6주간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했고 총 1만 7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주니어 닥터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한 참가자 중 감상문을 제출하는 학생에게는 주니어 닥터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프로그램 5개에서 9개를 이수하면 주니어 닥터 인증서, 프로그램 10개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슈퍼 주니어 닥터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감상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됩니다. 지난 16년간 이처럼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품고 있는 과학도시 대전시의 협조가 컸었습니다. 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주니어 닥터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죠? 네. 엑스사이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엑스사이언스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교사 등 대중들에게 실제 연구 현장에서 어떤 장비로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KBSI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장비와 대형 연구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기초과학 전 분야에 걸쳐 대상별로
초등, 중등, 고등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님들까지 특성화 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과학자의 만남, 초청 과학교실 등 2시간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과 1개월 이상의 R&E 프로그램 등 중장기 심화형 프로그램이 모두 운영됩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KBSI 대덕 본원과 지역 거점에 모두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과학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 과학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진로 직업 체험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재밌게 느끼게 해주고 흥미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체험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혹시 해외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21년부터 탄자니아 현지에서 주니어 닥터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2021년 시범적으로 탄자니아 주니어 닥터 교실을 운영한 이래로 매년 프로그램 규모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KBSI는 주니어 닥터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전수하고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탄자니아 현지에 있는 그 지원팀에서는 참여학교 선정, 현지 교사 교육 등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학생들이 과학체험 키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정말 즐거워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개도국 청소년들에게 과학문화를 통한 첨단 과학 기술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의 연구 성과 홍보뿐만 아니라 잠재적 글로벌 협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현재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과학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20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지수와 이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 또한 매년 우리 연구원 과학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가 높아지고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배우고 체험해보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했습니다. 이때 정말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그동안 대전으로 찾아오기 힘든 먼 지역에 계시는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과 함께 올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는 그런 제약 없이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대면 프로그램까지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과학 전문 채널인 저희도 그런 흐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학 문화가 대중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과학 문화는 말 그대로 과학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 과학이 국가의 미래이므로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과학 문화 프로그램에 공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세계적 과학 대중화 트렌드 같은 것을 연구자가 파악하고 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만들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연연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이 과학을 친근하게 느껴야 더 많은 관심, 지원이 가능할 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영지원 김혜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심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평소 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심장 질환자는 실내외를 오갈 때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고, 가족 등 주변에서는 평소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